핵무기 보유의 영구적 차단이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며 적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do so on our timeline and at our choosing.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전황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전쟁을 언제 끝낼지는 미국이 정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건데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경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We took a little excursion because we felt we had to do that to get rid of some evil. And I think you'll see it's going to be a short-term excursion.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함정 51척을 격침시키고 미사일 시설 등 5,000곳 이상을 타격했다며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돼 왔음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종전 시점은 아직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며 승리 선언의 시기를 저울질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난밤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테헤란 내 탄도미사일 개발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며 이번 전쟁이 이란 정권의 근간을 타격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산업도시 하이파의 석유가스 정제소와 연료 저장 시설을 자폭 드론으로 보복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이란은 연일 결사항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가능성 언급이 전해진 직후에도 전쟁의 끝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할 거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단 1리터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테헤란 중심부 엥겔랍 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하메네이 부자의 초상화를 흔들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타도를 외쳤습니다. 후계자 무즈타바를 앞세워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직후 즉각 결사항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 아닌 우리라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단 1리터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과 침공에 대한 책임 추궁을 조건으로 걸면서 미국이 가장 민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또 유럽과 중동 국가들을 향해선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쫓아낸다면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며 자신들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도 모즈타바에 대한 충성을 선언했습니다. I was disappointed because we think it's going to lead to just more of the same problem for the country. So I was disappointed to see their choice.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이란을 장악하면서 모즈타바는 안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시작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란 관영 신문인 테헤란 타임즈 일면에 공습으로 숨진 이란 초등학교의 희생자들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트럼프 희생자들의 눈을 보아라. 크래미 머시룸 부각시키며 치킨 머핀. 부담함을 선전하고 국제사회 여론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Sausage egg muffin, sausage scramble dengan scrambled egg. 스크램블 egg. Scrambled egg satu set. 야, 셋. Scrambled egg satu set. Ada tambahan lain? 아메리카노 핫. Americano. Idea Americano. 야, 핫. Boleh. Iya boleh. 스몰 사이즈. Small set boleh. 땡큐.
땡큐.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의 공동행동이 용감한 이란 국민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조건을 조성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조치로 이란 정권의 뼈를 깎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팔을 뻗고 있다며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1명이 숨지는 사이 이란과 레바논에서는
공약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절윤 결의문이 나온 뒤 첫 공개 일정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날도 장 대표의 입에서 절윤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윤 관련 입장 밝히신 게 있으실까요? 우리 마케팅 이후에 제가 수석 대변인 통해서 제 입장 다 말씀드렸습니다. 절윤 결의문에 강하게 반발하는 극우 지지층은 분노하는 모양새입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 대표를 상대로 집단적 괴롭힘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문 낭독을 거부한 장 대표를 무조건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불러놓고
전쟁 열흘이 넘도록 소식조차 없는 상황. But they were going to hit them. If I didn't hit them first, they were going to hit our allies first. 베네수엘라 부대를 정가의 보도로 내세웠지만 중동 최대의 미사일 보유국에 인구는 베네수엘라의 3배에 달하는 신정국가 이란의 정권 교체는 차원이 다른 문제. 이제 막 선출된 이란의 새 지도자를 또다시 참수해야 된다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부대를 포기하고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오늘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빠른 종전 예고에도 중동과 유럽,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이번엔 어떤 구실로 언제 전쟁을 매듭지을지 일단 지켜보자는 차분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오늘 종전을 얘기했느냐를 두고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당장의 문제는 경제인 걸로 보입니다. 한때는 전쟁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갈수록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분석합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다가 급하게 기자회견을 잡은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사실상 이겼다는 설명을 다양한 표현을 써가며 강조했습니다. They have no navy, they have no air force, they have no radar, they have no telecommunications, and they have no leadership. It's all gone. 이란이 패배 선언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틀 전에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속 공격의 여지를 조금 남긴 셈이지만 연설 대부분은 승전 선언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첫 공습 발표는 녹화 영상으로, 또 하메네이 사망 확인은 SNS로 하다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한 배경으론 몇 가지가 거론됩니다. 무엇보다 실물 경제입니다. 유가는 전날 120달러에 근접했습니다. 공습 전 배럴당 60달러대였다가 2배 가까이 치솟자 트럼프 행정부는 패닉에 빠졌고 유가를 다시 끌어내리기 위해 백악관이 모든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미사일 같은 핵심 전략 물자들이 계속 원활하게 공급될지도 변수입니다. 게다가 공습 100시간 만에 무려 3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4천억 원을 썼다는 전쟁 비용은 의회가 호락호락 승인할지도 미지수지만 그 자체로 거대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을 짧은 여정이라고 트럼프가 손동작까지 하며 강조한 건 위기의 징후들을 차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내 베테랑 전략가인 매튜 바틀렛은 사태가 길어질수록 정치적으로 악화될 뿐이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선제 공격으로 변질됐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비판했습니다. 관건은 정치적 위기로의 확산 여부입니다. 마치 경합주인 조지아에서 이곳 시간으로 오늘 핵심 마가였다가 결별한 마조리 그린 전 의원의 지역에서 연방 하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결선 투표까지 봐야겠지만 트럼프에게 몰표를 줬던 지역 표심에 큰 변화가 온다면 안 그래도 박빙인 의회 권력 구도엔 물론 중간 선거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종전을 거론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전력은 중동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배치돼 있던 주한미군의 사드 요격탄과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최근 차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일각에서 안보 분배 우려가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우려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첫 미사일 공격에 나선 이란. 미사일 발사의 위력과 빈도를 늘리고 사거리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저항해축 세력들도 잇따라 이란 새 지도자의 충성을 맹세한 상황. 이란을 중심으로 전의를 다지면서 중동과 주변 지역 전체로 확전을 유도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드론 공격과 동지 중의 키프로스에 대한 미사일 발사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키프로스 공격은 유럽에 대한 공격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튀르키예는 북키프로스에 F-16 6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란에서 쏜 미사일을 또 격추했다면서 용납 안 되는 잘못이라고도 했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수도 테헤란 석유 저장소 타격에 이어 식수 조달을 위한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까지 주고받으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헤즈볼라를 겨냥해 참전 이후 레바논에서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논 대통령은 레바논이 제2의 가자 지구가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중재를 호소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신음이 커지는 가운데 장기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상군 투입을 통한 전면전 등 확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병호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할 거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석유 시설이 폭격돼 이란엔 독성가스와 함께 검은 비가 내리고 사막 국가의 생명줄인 식수시설까지 타격 대상이 되는 등 중동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재영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스파한. 최근에도 미사일 공습으로 감맞선 조사 살균 시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은닉한 60% 농축 우라늄 대부분이 이스파한에 있다는 게 미국 주장입니다. 특수부대를 투입, 이란 밖으로 빼돌리거나 희석해 핵무기 개발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게 미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악시오스는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군의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된 전쟁 후반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에도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실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석유 저장 시설 폭격으로 테헤란에 독성 가스가 퍼지고 기름이 섞인 검은 비가 내렸습니다. The rain is actually apparently saturated with oil. You can see on my finger it's completely blackened. 이란은 민간인의 고의적으로 화학전을 벌인 것이라며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란 역시 주변 걸프 국가 상대로 민간 인프라 타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은 이란이 드론으로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하자 국왕이 직접 전례 없고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란이 공항, 호텔 등 집중 보복한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다는 이스라엘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아랍에미리트는 부인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상을 입은 미군 한 명이 사망해 이번 군사작전 중 전사한 미군 장병은 7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장재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석유 저장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테헤란 하늘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기름비가 내렸다는 목격담까지 나오는데요. 이란은 똑같은 방식의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불의 산이 하늘 전체를 삼켰습니다. 시야가 닿는 곳은 모두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뿐입니다. 어제 이스라엘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의 석유 저장소를 조준해 타격했습니다. 이란의 핵심 연료 보급지로 저장 탱크와 정유 시설이 연쇄 폭발하면서 도시 전체가 산불에 휩싸인 듯 불탔습니다. 폭격 직후 검은색 기름비가 쏟아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유출된 석유가 도로를 타고 흐르는 광경도 목격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제조 시설을 정밀 타격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민간인을 상대로 고의로 화학전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먼저 공격한 건 미국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 공격에 미국이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막 지역인 걸프 국가에서는 담수화 시설이 식수 공급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지역의 담수화 시설이 멈춰서면 민간인들의 목숨이 곧바로 위협받게 되는 건데 대부분 시설이 해안 지역의 거대한 설비로 구축돼 있어 단 한 번의 공격에도 식수 공급이 통째로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식수 공급망을 겨냥하는 비인간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전쟁이 군사 목표물이 아닌 민간 인프라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거침없이 확전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디스 뉴스 송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이란에 대한 최대 규모의 폭격을 공언한 이후 이란 수도 테헤란 곳곳에서 폭발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군은 지금까지 8일간 이란에서 3,00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 백악관은 앞으로 4주에서 6주간 군사작전이 계속될 거라고 선언했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곳곳을 향해 미사일로 거센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메흐라바드 국제공항 주변으로 거센 불길이 치솟습니다. 메흐라바드 공항의 방공 시스템 등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걸로 추정됩니다. 테헤란 곳곳에서도 폭발이 잇따르고 있고 SNS에 시내 곳곳이 폭격을 당하는 장면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밤이 이란에 대한 최대 규모의 폭격 작전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지금까지 이란 선박 43척을 훼손하거나 파괴했다며 이란군의 통제센터와 혁명수비대 본부 등 3,000곳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과시했습니다. B-1, B-2 폭격기와 자폭 드론은 물론 F-35 스텔스 전투기를 투입했고 열거할 수 없는 특별 역량도 동원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산업체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최상급 무기 생산을 4배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괴하는 작전에 돌입했는데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 전역과 주변국까지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먼저 송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장에 계류 중인 이란 전투기에 미사일이 명중하자 불길이 치솟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투력이 증강되고 있다며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 요격 장면을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전의 다음 단계는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을 해체하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군은 폭격기들을 동원해 이란 전역에서 목표물 약 200개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지하 탄도미사일 발사대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상판을 뚫고 들어가 지하에서 폭발하는 2,000파운드급 관통탄, 이른바 벙커버스터가 대거 투입됐습니다. And in just the last hour, US B-2 bombers dropped dozens of 2,000-pound penetrator bombs, targeting deeply buried ballistic missile launchers. 미군은 또 대규모 드론 운반선 등 30척 이상의 이란 선박을 파괴하고 이란의 우주사령부격인 기관을 타격해 공중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전쟁 첫날 대비 90% 줄었고 드론 공격은 8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프로축구 우승팀을 초청한 자리에서도 이란 정부와 군부를 향해 투항을 조명했습니다. You'll be perfectly safe with total immunity or you'll face absolutely guaranteed death. 반면 이란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미국과의 협상처를 일축한 채 이스라엘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2,000km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며 수도 텔아비브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걸프국들의 미군 기지와 미국 대사관 등에 집중됐던 반격도 미국이 투자한 에너지 시설들로 확대되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개전 직후엔 소나기처럼 퍼붓던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며칠 만에 부쩍 줄었다고 합니다. 미사일이 고갈돼서 그렇다, 아끼고 있어서 그렇다, 분석은 엇갈리는데요.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하 미사일 기지까지 속속 타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전황에 중대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원석진 기자입니다. 이란 국기가 걸려있는 지하 터널, 탄도미사일이 실린 이동식 발사대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터널 벽면을 따라서는 각종 미사일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습니다. 중동 최대 미사일 보유국인 이란은 전국 곳곳에 지하 갱도를 파고 미사일을 저장, 발사할 비밀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만 2,000기 이상 비축된 걸로 추산돼 미사일 도시로도 불립니다. 현재 이란은 값싼 드론과 구형 로켓 등을